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고성이는 언제나 단정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으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절이 배려가 아니라 계산이었고 헌신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사실을. 한 사람, 두 사람. 성희의 민낯을 본 이들이 늘어날수록 그녀가 쌓아올린 성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겨났다. 이 지역은 요즘 은호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뒤틀렸다.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거리감이 은호의 말 한마디와 시선 하나에 선명해졌다. 특히 아버지 이상철과 은호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역의 가슴은 설명하기 힘든 감정으로 조여왔다. 은호가 상철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웃는 이유, 상철이 은호에게 보여주는 편안한 눈빛의 이유를. 그는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 친밀함이 자신을 밀어내는 증거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상철은 아들의 그런 마음을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다. 오히려 일부러 농담을 던지며 지역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들을 놀리는 그 태도 속에는 오래전 가족을 덮고 있던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와 다시 아버지로 돌아왔다는 자각이 함께 섞여 있었다. 지역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은호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온 진심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역은 결국 상철에게 물었다. 은호 같은 여자가 며느리가 된다면 어떻겠냐고. 상철은 잠시 놀랐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예전에 죽을 끓여주던 여자를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철은 지역의 짝사랑이 얼마나 길고 고단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한편 성재는 수빈을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가족의 반대와 성희의 압박 속에서도 그의 감정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수빈을 좋아할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수빈은 그런 성재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 때문에 그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수빈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을 직접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직 서툴지만 진심만은 숨기지 않았다. 박진석은 수빈의 용기에 놀랐다. 계산 없이 던져진 고백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그는 성희에게 수빈 이야기를 꺼냈고 성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수빈을 평가절하했다. 타일러서 정리하겠다는 말 속에는 은근한 비난과 경고가 섞여 있었다. 진석은 그 미묘한 온도 차이를 느꼈다. 하지만 수빈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결심했다. 사랑 때문에 작아지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키워 같은 자리에 서겠다고.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도 그 다짐의 일부였다. 성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사이 은호는 성희에게서 받은 돈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목적은 돈도 여행도 아니었다. 성희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였고 뒤늦게 만난 남매 우진에게 해주고 싶은 사과였다. 은호와 우진은 조용히 움직였다. 서로의 과거를 맞추며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말없이 이해해 나갔다. 그 시간은 은호에게 보상이었고 동시에 성희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씨앗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영란은 우연히 병실 앞에서 들은 말로 인해 모든 퍼즐을 맞추게 된다. 10억간 공여, 쌍둥이 동생. 그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지며 성희가 평생 숨겨온 출생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냈다. 영란은 깨달았다. 이 비밀은 단순한 가족사 정도로 덮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것을. 성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그녀를 믿던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었다. 자식들조차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완벽해 보였던 삶의 균열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선택의 끝에 서 있었다. 사랑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고성희는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쉼없이 돌아갔다. 영나의 눈빛이 떠올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아버린 사람의 눈. 성희는 그 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성희는 스스로를 다독했다. 아직은 괜찮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이번엔 자신이 가장 만만하다고 여겼던 아이들, 자신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존재들로부터 균열이 시작됐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았다. 그러나 성희는 느꼈다. 딸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질문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성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영란은 속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가 숨긴 출생의 비밀간 이식의 진실, 돈의 출처.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영란은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진실을 묻어두면 언젠가는 더 큰 상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지혁은 상철과 함께 은호의 이야기를 나눈 이후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은호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어떤 선택을 강요받았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감정에 기대지 않겠다고. 은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은호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지혁의 하루를 흔들었다. 은호 역시 변하고 있었다. 우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죄책감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미안함, 연대감, 그리고 책임감. 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침묵을 사기 위한 대가였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은호는 조용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병원 기록, 계약서, 메시지. 모든 것은 언젠가 자신과 우진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수빈의 변화는 가장 눈에 띄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정했지만 수빈은 포기하지 않았다. 성재는 그런 수빈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를 이 세계로 끌어들인 것이 자신이라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성재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 진석에게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성재는 결국 선언했다. 결혼을 미루겠다고, 아니 어쩌면 하지 않겠다고. 사랑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누군가의 기준에 맞춘 인생은 살지 않겠다고. 그 말은 진석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진석은 쉽게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수빈이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성희는 진석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대화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진석은 수빈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성희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그녀는 느꼈다. 진석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모든 판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영란은 은밀하게 움직였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선택한 사람은 지혁이었다. 영란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김없이 말했다. 엄마가 숨긴 출생의 비밀과 돈의 거래, 그리고 은호와 우진의 관계를. 지혁은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은호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성희가 왜 그토록 은호를 통제하려 했는지. 지혁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충격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진실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 잘못 움직이면 은호와 우진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지혁은 상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상철은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소리 없는 결심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성희는 아직 모든 걸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화 한 통, 시선 하나, 침묵 하나가 그녀를 압박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된다. 더 이상 시간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곧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은호는 지혁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는다. 짧고 조심스러운 문장이었다. 할 이야기가 있다. 중요한 이야기다.
은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그 답장은 단순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만남이 모든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지킬 것인가. 누군가는 사랑을 위해,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스스로를 위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장을 불러오려 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던 하루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마지막 평온이었다. 은호는 지역을 만나러 가는 길 내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추가 메시지는 없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중요한 이야기. 그 말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은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나 오해의 해명이 아니라는 것을. 지영 역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은호를 마주한 순간 그동안 정리했다고 믿었던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뒤로 밀어냈다. 지금 이 자리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 그 책임이 먼저였다. 지역은 천천히, 그러나 숨김없이 말했다. 영나에게 들은 이야기, 병원 기록, 돈의 흐름, 그리고 우진과 은호의 관계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은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도 있었고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의 입에서 정리된 이야기로 듣는 순간 은호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판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지를. 은호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피로가 밀려왔다. 도망치듯 살았던 시간들, 침묵으로 버텼던 선택들이 한꺼번에 무게를 드러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더 숨기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선택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지역은 그 말을 듣고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가 원했던 답은 고백도 용서도 아니었다. 은호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신이었다. 그 시각 성인은 불안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초조함만 키우고 있었다. 주변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아무도 따지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성희를 옥죄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누군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하지만 성희는 여전히 자신을 믿었다. 마지막까지 웃고 있으면 상황은 정리될 거라고. 성재는 아버지 진석의 태도, 변화를 뚜렷이 느끼고 있었다. 이전처럼 단호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았다. 진석은 아들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성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회사 일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고 작은 성과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성희의 계산 밖이었다. 수빈은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있었다. 댓글 하나, 조회수 하나에 흔들리던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증명하고 싶었다. 누군가의 선택지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영나는 결단을 내린다.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큰 진실이라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꺼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정리한다. 기록, 날짜, 돈의 흐름.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야 했다. 감정이 개입되면 진실은 또다시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희는 그 움직임을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성희를 서서히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상철은 오래전 결심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시간은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의도로. 이 일은 더 이상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자유로워지며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순간 과연 고성희는 끝까지 웃고 있을 수 있을까? 진실은 늘 조용히 시작됐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졌다.
고성이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희는 먼저 정리부터 하려 했다. 흔들리는 판을 다시 고정시키려면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가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은호였다. 돈을 줬고 약속을 만들었고 침묵을 강요했다. 성희는 아직도 확신했다. 은호는 결국 조용히 물러날 거라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은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고 우진의 존재는 은호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성희는 은호에게 다시 연락했다. 말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요즘 너무 자주 보이더라. 우진이 회복에 방해될까 걱정돼서 그래. 걱정하는 엄마의 말처럼 들렸지만 은호에게는 분명한 경고였다. 은호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 돈이 자신을 묶는 끈이 아니라 성희의 죄를 드러내는 흔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은호는 우진을 만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이 모은 자료가 있다고. 병원 기록과 메시지,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고. 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엄마의 보호라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엄마의 통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통증이었다. 우진은 마음속에서 수없이 싸웠다. 엄마를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동시에 엄마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분노도 올라왔다.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우진은 숨이 막혔다. 그때 은호는 우진에게 단호하게 말해주었다. 엄마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고. 다만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방향이 잡히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약해서 엄마에게 끌려다닌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같은 시간 영란은 지역에게 건넨 이야기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자신이 엄마를 무너뜨릴 단서를 던져버렸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미래였다. 엄마는 또 누군가를 이용할 것이고 그 누군가는 더 크게 다칠 것이다. 영란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엄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영란은 박진석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증거와 이익, 판단으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줘야 했다. 영란은 차분히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진의 기록, 공여자 쌍둥이 동생이라는 문구, 그리고 돈이 오간 흔적.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들고 아버지를 만날 날을 정했다. 마음이 떨렸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지역은 영란의 움직임을 막지 않았다. 다만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시켰다. 무엇보다 은호와 우진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성희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절대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사람이었다. 지역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다. 그래서 상철과 함께 막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법을 먼저 고민했다. 상철은 오랜만에 분노를 제대로 느꼈다. 단순히 성희가 나쁘다는 분노가 아니었다. 젊은 아이들이 돈과 병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용당하고 흔들렸다는 현실이 상철의 가슴을 찢었다. 상철은 지역에게 말했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지역은 아버지의 그 말에 마음 깊은 곳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자신은 늘 혼자 버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제는 같은 편이 있었다. 그날 저녁 성재는 진석에게 다시 정면으로 말했다. 결혼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이번엔 한 발 더 나갔다. 회사 일에서도 자신이 도망치지 않겠다고. 성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석은 아들의 태도를 보며 계산을 시작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반항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바꾸는 힘인지. 그때 진석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고성희. 그동안 진석은 성희가 집안을 깔끔하게 관리한다고 믿었다.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덮고 돈으로 정리하고 말로 다독여서 체면을 세웠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했다. 집안의 갈등이 오히려 커지고 있었다. 성재의 반항, 영라의 냉담함, 우진의 흔들림.
그 중심에 성의가 있다는 느낌이 점점 진해졌다. 진석은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수빈은 그 흐름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영상을 올리고 악플을 견디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올렸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했다. 하지만 가끔은 무너질 것 같았다. 성재의 집안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그럴 때마다 수빈은 자신에게 말했다. 도망치면 평생 상대가 부족해서라는 말로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이를 악물었다. 울고 싶어도 참고 흔들려도 다시 서려고 했다. 그런 수빈에게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지면 그건 내가 원한 사랑이 아니야. 수빈은 그 말에 마음이 터질 듯 했다. 사랑이란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관계는 싫었다. 수빈은 자신의 선택이 성재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길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더 강해지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판이 흔들리는 첫 순간이 온다. 영란은 아버지 진석에게 조용히 말한다. 할 말이 있다고. 진석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만 영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잠깐 멈췄다. 영란은 자료를 내민다. 진석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숫자와 기록과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진석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자료를 넘기며 한 줄 한 줄을 삼켰다. 마음속에서 믿음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진석은 영란에게 묻는다. 이걸 어디서 구했니? 영란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한다. 우연이 아니라고. 엄마가 숨긴 일이라고. 그리고 은호와 우진의 관계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진석은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체면이 무너질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두려움이었다. 더 늦으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진석은 그날 밤 성희를 불렀다.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온 성희는 진석의 얼굴을 보고 바로 느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진석은 아무 감정도 섞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해. 딱 한마디였다. 성희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꺼냈다. 늘 하던 방식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리요? 성희는 끝까지 모르는 척하려 했다. 그러나 진석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밀어놓았다. 성희의 눈이 흔들렸다. 그 종이의 문장을 읽는 순간 성희는 깨달았다. 영란가 움직였고 진석이 자료를 받고 더 이상 말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성희는 그제야 본색이 살짝 드러난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말이 차가워졌다. 누가 이런 걸 보여드렸어요? 진석은 답하지 않았다. 성희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자신이 가장 통제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자신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한다는 느낌이었다. 성희는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인정하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거짓말로 버틸 것인가. 성희는 후자를 택하려 한다. 그녀는 자신이 잃을 것이 너무 많았다. 돈, 이름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엄마라는 가면.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성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성희는 그런 자신을 견딜 수 없었다. 그 밤 성희는 조용히 전화를 건다. 이번엔 웃는 목소리가 아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다.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말은 은호와 우진을 향한 새로운 위협이 시작이 된다. 한편 은호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익숙한 불안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온다. 우진은 은호에게 말한다. 엄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그 순간 은호는 결심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진실을 꺼낼 때가 왔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은호는 두렵다. 진실을 꺼내면 누군가 다칠 것 같아서. 특히 지역과 상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런 은호에게 지역이 말한다. 내가 무너지면 성희가 이겨.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게.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잠깐 울컥한다. 그동안은 늘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그 사실이 은호를 버티게 했다. 성희는 이제 코너에 몰렸다.
그리고 코너에 몰린 사람은 가장 위험해진다. 과연 성희는 어떤 거짓말로, 어떤 배신으로, 어떤 방법으로 판을 뒤집으려 할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다칠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희가 마지막 수로 선택한 충격적인 행동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